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여야 답 없다. 중산주의 혁명으로 삶의 질을 바꾸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이 끊임없이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지금 역사적 과정은 그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국민들의 삶은 과거 고려의 왕조가 조선의 이씨 왕조로 바뀌고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더니 자국민 50%를 노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노비들을 전쟁에 나가서 왜군을 목을 베어오면은 노비를 면해주겠다. 그래서 면천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전쟁 끝나면 다시 또 노비로 만들어 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노비로 만들고 하니 부모의 마음이 정말 내가 노비였으면 내 자식은 노비로 살지 않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노비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관리하고 그렇게 우리 그 자국민 선조들을 노비로 만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야가 끊임없이 정치꾼들이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받아가고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1억 원 이상씩 받아가요. 어떤 사람은 3억 원 이상씩 받아가고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끊임없이 저 정치 혐오를 느끼고 정치꾼들을 바꿔달라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윤석열을 진짜 대권 1위 후보로 만들어 놓고 30대 젊은이를 야당 대표로 만들어 가지고 제발 정치 좀 바꿔달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싶다. 너희들이 분노하게 만들고 싶다. 너희들 약을 올리고 싶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심판해달라 해가지고 민주당 약 올리고 열받게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 국힘당을 찍어줬던 거예요. 국힘당을 찍어줬는데 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세훈이 서울시장 돼가지고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야 답이 없어요. 중산주의 혁명으로 삶의 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산주의가 우리가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라든지 또는 칼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중산주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중산주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이 대한민국인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이론을 만든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이 생각이 극과 극으로 가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러한 생각밖에는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이제 허경영 후보가 중산주의라는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실천하기 위하여 3.3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산주의, 그러면 어떻게 중산주의로 갈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자신은 중산주의를 이루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다.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간단합니다. 3.3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3.3 정책으로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3.3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바르게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저는 그런 답변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산주의를 이루고 싶은 열망이 강한데 이 3.3 정책을 동시에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서 100명으로 축소한다라는 이 정책,
이거 없이는 저 정치꾼들이 계속해서 지배자 노릇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산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삼삼 정책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감축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정당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 정당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국민공천제를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 정당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전원 무소속 패거리 정치를 청산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공천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공천. 정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정책을 연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단체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허경영 후보가 정당혁명을 얘기한 거고, 결혼혁명, 아니 뭐 국민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질 판국인데 지금 저출산 문제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결혼혁명을 그래서 얘기한 거고, 출산혁명, 또 노후혁명, 이 노후 걱정이 굉장히 많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노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 노후에 아주 뭐 우리 어르신들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그러한 요양원에, 뭐 요양원도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누가 요양원에 가고 싶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임종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부채혁명,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생계지원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일단 국민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인데 국민 다 죽어나가고 막 자살하고 막 죽어나가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 판국에 지금 국민을 안 살리겠어요? 국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배당혁명, 소득혁명, 그래서 국민배당금, 이 제도, 이 국민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지금 기본소득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국민배당금을 어떻게 이 좋은 제도를 빨리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들이 머리를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혁명, 그쵸? 보유세, 상속세, 자동차세 등 모두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또 신불혁명,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국가가 정치를 잘못하고 교육을 잘못했어요. 교육을 그냥 뭐 수능이 최고인 것처럼 모두 다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펼쳐나갔고, 이 세상을 그냥 황금만능주의와 또 외모지상주의와 출세제일주의와 학벌주의로 만들어버린 이 지배층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혁명이 일어나는, 그리고 사법혁명, 뉴딜혁명, 금융혁명, 취업혁명, 유엔혁명, 화폐혁명, 지역혁명, 징병혁명. 징병혁명도 요즘에 많은 회자가 되고 있죠. 네, 이거 당연히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농지혁명, 농역혁명, 농약혁명, 부패혁명, 어음혁명, 생활혁명, 보온혁명, 노동혁명, 장기혁명, 도덕혁명, 장애혁명, 주택혁명, 그리고 벌금혁명, 그리고 황사혁명, 식수혁명, 이러한 3.3 정책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주의가 그냥 허황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또 자본주의에 얼마나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중산주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는 중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동안 인류가 너무나 고생을 많았어요.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육체노동으로 얼마나 많은 또 고생을 했고, 하루하루 불안과 분노와 이 우울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중산주의로 가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로봇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머리 아픈 일들을 인공지능들이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중산주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중산주의로 가는 시발점을 대한민국에서 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부터 중산주의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고, 중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거는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감축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인태 신지식인 TV의 커뮤니티에 가면은 국민주권 100여 가지 핵심 정책이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100가지 정책을 이 만든 거죠. 모은 거죠. 모으고 만들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100여 가지 정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진짜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국민주권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제가 3.3 정책을 보고 중산주의 이론을 보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바로 중산주의다라는 거예요. 중산주의. 그러니까 중산주의는 인류의 마지막 경제 이론이 된다. 인류의 마지막 경제 이론이 되면서 중산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은 중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젠 중산주의를 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경제 이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경제 이론. 이것을 대한민국인이 한반도에서 이 이론을 주창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중산주의를 연구해야 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뭐가 만들어지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 제가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서 정부 우수 신지식인에 선정이 됐잖아요. 해서 이론을 제가 펼쳐나가는데 24년을 주창 제가 외쳐도 많은 학생들은 인정을 해요. 아, 정말 교수님 이론이 대단합니다. MBPA 과학 이론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입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지.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길도 많은 제자들을 육성하고 학습자들을 육성해서 결국에는 학습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24년을 그렇게 제가 살아왔는데, 지금 허경영 후보의 이 중산주의 혁명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 권력자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중산주의 혁명, 중산주의 포퓰리즘이야, 미친 소리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100여 가지 국민 주권혁명 정책을 연구한 저로서는, 정책 전략 전문가인 저로서는 중산주의 정책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진짜 이제는 마지막 경제 이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3.3 정책의 결정체가 바로 중산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중산주의를 어떻게 실현합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3.3 정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길지도 않죠. 그래서 제 정책이 100가지가 넘는데 여기 몇 개 넘지가 않아요. 이게 한 33가지 정책인데 이 33가지 정책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정책인데, 이 국가혁명당 3.3 정책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허경영 후보가 이런 3.3 정책의 결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산주의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혁명당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어요. 국가혁명당 홈페이지에 이 3.3 정책이 나와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중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중산주의 혁명. 국민들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